오늘은 우주가 과연 무한한지, 밤하늘은 왜 어두운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매혹시켜왔고, 또 우주와 별, 중력의 비밀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우리는 왜 밤하늘은 어두운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나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넓고도 신비로운 우주의 저절로 마음이 경외심으로 가득 차곤 합니다. 그런데 왜 밤하늘은 그렇게 어두운 걸까요? 수많은 별이 곳곳에서 빛을 내고 있는데 이 빛들이 모이면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환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끊임없이 매혹시켜온 주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빛이 모든 곳에 충만하다고 생각했으며, 근대에 들어서는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가 신비로운 존재 때문이라고 여겼죠. 그러다 뉴턴, 갈릴레오, 올베르스,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차례로 도전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별의 빛과 우주의 크기를 이해하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왔지만 여전히 밤하늘의 어둠은 풀리지 않는 신비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과학계의 폭발적인 가설이 등장합니다.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가 바로 우주가 유한하다는 것,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이론조차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어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주의 진실, 과연 그의 답은 무엇일까요? 아이작 뉴턴, 하일리 올베르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까지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과연 우주는 무한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딘가에 끝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1687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여겨져 왔지만 뉴턴은 이 당연한 현상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뉴턴의 발견은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혁명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 우리가 땅 위를 걸을 수 있는 이유, 심지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었죠. 뉴턴의 발견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뿐 아니라 우주에 있는 천체들까지 모두 해당되는 법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와 달, 태양과 같은 거대한 천체들이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도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턴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 이 법칙이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면 우주의 모든 별들과 천체들이 서로 끌어당겨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지며 우주가 수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주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오히려 고요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뉴턴은 한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바로 우주가 무한히 넓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중력의 평형을 유지하며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에 따라 뉴턴은 우주가 무한하며 그 안에 무한한 별들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설이었지만 이 역시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뉴턴이 우주에 대해 세운 무한한 개념은 나중에 커다란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뉴턴의 무한 우주 가설이 나오고 수십 년이 흐른 뒤 독일의 천문학자 하일리 올베르스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라는 질문이었죠. 만약 우주가 정말 무한하고 별들이 고르게 퍼져 있다면 밤하늘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서 밤에도 환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과학적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올베르스는 우주가 무한하고 별들이 고르게 퍼져 있다면 밤하늘 어느 방향을 보아도 별이 있어야 하며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한한 별이 있기 때문에 밤하늘은 마치 태양 표면처럼 밝게 빛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밤하늘이 어두움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부르게 되죠. 과학자들은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 고민했으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확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은 빛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빛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고 그 속도가 무한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 이르러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빛의 속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두 개의 등불을 사용해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빛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는 이 실험은 과학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빛이 무한히 빠르지 않다는 가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덴마크의 천문학자 올레 레머가 목성의 위성 이오가 목성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을 관측하며 빛의 속도를 계산해냅니다. 이로써 빛의 속도가 유한하며 우주에서 빛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이 결과는 올베르스의 역설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더라도 빛이 유한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도달하지 않은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올베르스의 역설을 완전히 설명할 다른 답이 필요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에 더해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시공간을 더 많이 휘게하며 이로 인해 천체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역시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정적이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천체들이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며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죠. 하지만 이 가정은 1920년대 후반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조르주 르네트르라는 천문학자가 나타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통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며 우주의 크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당시 과학자들은 정적 우주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르메트르의 이론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실제로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허블은 여러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의 시작이었죠. 허블의 발견 이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정적 우주론을 철회하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빅뱅 이론은 우주가 하나의 대폭발로 시작해 빠르게 팽창해 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빅뱅 이론은 올베르스의 역설을 해결하며 우주는 유한하다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도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어둠은 단지 빛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밤하늘 전체가 밝아야 한다는 올베르스의 역설은 결국 빅뱅 이론과 함께 풀리게 되었죠. 우주의 신비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주는 유한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또 다른 빅뱅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앞으로도 과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주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새로운 발견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면 쓸데있는 지식 채널이었습니다.